많이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들어오셨나?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방금 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학교가 또 굉장한 위기를 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학교의 교사들로서 우리가 또 맡은 바 또 충성을 또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그런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모이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또 그 가운데 교사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많은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학생부 캠프에 대한 내용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첫 번째, 나는 열정이 있는 교사인가, 이제 교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프로그램 개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원 근본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어떤 열정에 대한, 열정적인 끈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해내지 못하면 그 계획이 이제 얼마 안 가서 하지 못하게 되는,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 이 열정적인 끈기가 있으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정적인 끈기를 가진 교사인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거나 나의 어떤 계획이나 또 교사로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쨌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충성스럽게 또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무언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고 하늘대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과거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 얼룩진
가축들을 데려가기로 이제 라반과 약속을 했을 때 그때 그 얼룩진 가축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어떤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옆에 놔두고 물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비과학적이지만 그 행동을 취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고 얼룩진 그 가축들을 얻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는 것,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열정적인 그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맡은 사람들, 교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것이 또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서 학생들 또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또 어떻게 내보이느냐, 이 방구석 캠프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삶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이제 가정에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교사의 하루 동안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 기존 대규모가 모이는 캠프를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인데다가 보통 이제 교사 한 명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교사 한 명의 삶이, 그 교사 한 명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삶을 보여주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캠프의 목적은 교제 회복입니다. 그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교제가 굉장히 뜸해지고, 또 학생들끼리도 그렇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멀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것을 이제 모토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이 캠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의 목표는 그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학생들끼리도 그렇고 또 먼저는 학생들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목표는 하나님과 학생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 전에 필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이렇게 아이들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교사 또한 이 캠프에 참여하는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교사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학생들과도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핸드북을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프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드림 찬양단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그 2014년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금, 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캠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저희는 금요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이제 토요일 오후에 학생회 시작하기 전, 학생회가 토요일에 2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서 시간표를 짜봤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토요일에 점심 먹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짐 정리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교사의 집, 또 가정집, 어쨌든 교회에 함께 참여했던 누군가의 가정집에 방문한다라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집에 많이 초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집이 어색하지 않은 공간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교사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낯선 그런 환경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와서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또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아무래도 그 어떤 어색한 상황에서 옷도 불편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짐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짐 정리도 하고 또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드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두런두런 이렇게 작은 대화들 소통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성적인 아이들을 보면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어떤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교사님들께서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협조적이지 않은 혹시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같이 할래 이렇게 권해 주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딱딱하게 앞에 나와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얘들 앉아봐 해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어떤 이제 가정집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사님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아이들 학생들이 뭐 손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 방에는 뭐 출입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청결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서 또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보상 시스템 같은 거 뭐 스티커를 붙여줘서 그 스티커로 이제 마지막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간단한 그런 보상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건의 시간인데요. 이 경건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복장도 편안하고 가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라서 아마 얘기하기에도 대규모 캠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야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읽고 교제도 나누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말씀 구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접해본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어떤 스토리로 된 그런 말씀들 아니면 짧은 룻기나 뭐 요나서나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짧으면서도 또 읽기 편하고 그 내용의 스토리가 한눈에 파악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학생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님들께서 먼저 큐티를 미리 해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나눌지 또 이렇게 적어보시고 또 그 이제 경건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주시고, 되도록이면 교사님들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느낀 점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 바로 그건 잘못됐어 얘기하기보다 이제 다 들으신 후에 경청을 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번역본을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뭐 세번역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쉬운 성경을 본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건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일단 맥락을 파악을 해야 그 말씀이 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혹시라도 어떤 말씀 구절을 함께 나누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큐티 책자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해드리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과 더욱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을 넣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는 기도 짝꿍, 기도 마니또라고 하는데, 서로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고 그걸 이제 제비로 접어서 돌아가면서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에 기도 제목이랑 이름을 함께 적어서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이거는 상대방이 내 기도 마니또라는 걸 알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모르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되고요. 뭐 이 기도 응답 받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기도에 예를 들어 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 기도의 기한이 끝날 시점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이것이 후에 교제와 또 친밀함의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되도록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뭐 시간이나 뭐 장소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부분들만 나누게 되면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또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마니또를 뽑은 다음에는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입을 열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되 다 함께 되도록이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같이 교제권을 형성하고 하는데 이렇게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해주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 준비를 할 때에는 이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고, 뭐 어떤 캠프를 가 보더라도 이제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고 늦게까지 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되도록 일찍 자면 좋겠지만 다음 프로그램에 방해받지 않는 선까지 시간을 정하셔서 뭐 12시까지 정한다든지 뭐 1시까지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 시간 내에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녁 잠자리 시간에 또 교재를 나누는 것이 학생들 간에 친밀해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놀도록 이렇게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뭐 아이들끼리 서로 잘 지낸다고 한다면 풀어주셔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어색한 그런 분위기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추천드리는 보드게임이 몇 가지 있어요.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달무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10명까지도 가능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인드노크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는 질문이 적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날에 뭐 어떻게 푸는지 그런 질문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쪽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할 때도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어떤 질문 카드들 같은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아이들과 더욱 친밀해지는데 또 서로의 생각도 알고 또 서로의 상황도 또 알아볼 수 있는, 학생들이 남학생들이라서 말을 굉장히 안 할 것 같지만 이 질문 카드를 통해서 같이 질문하고 답도 하고 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비협조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끼리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사도 학생들의 상황을 조금은 더 면밀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상 및 세면인데요. 일어나는 시간은 조금 늦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시간 텀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이 시간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사님들께서 이제 그 각 교회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그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미션이 적혀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 카드에 이제 번호를 매긴 제비를 이제 돌아가면서 뽑고, 그 제비에 나와 있는 번호에 해당하는 그 미션 카드를 이제 각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카드에 나와 있는 미션을 뭐 몇 시까지, 여기 이제 PPT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30분까지 수행한다. 대신 꼴등은 벌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기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미션 카드 예시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팔굽혀펴기 20개를 한다. 그리고 뭐 한 친구를 세수시킨다. 플랭크 자세를 2분 버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기 이불을 개개한다. 또 멋있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선생님 어깨를 만족할 때까지 안마해준다. 그리고 컵쌓기, 이제 스피드 스태킹이라고 컵쌓기 사이클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50초 내에 성공하기, 이렇게 해서 어려운 미션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뭐 물을 한 번씩 마시게 한다라든지 이런 미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물 마시게 하기, 이 미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모든 학생들과 한 번씩 대화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 물을 마시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에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사님들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미션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이클 스태킹이에요. 컵 쌓기인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아이들이랑 놀이로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 꼭 기상 미션이 아니더라도 그 전날 이제 해보셔도 좋고, 해본 학생들도 몇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스태킹 사이클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상상과 상륙상을 배웠었죠. 사이클 종목은 가장 난이도가 있고 가장 어려운 종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다고 말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놓아져 있는 구성은 363대랑 똑같아요. 3개, 6개, 3개. 자, 처음에 중간까지는 363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규칙, 오른손, 왼손 순서대로 컵을 쌓는다. 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자,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오른손, 왼손. 자, 이렇게 되면은 363 컵을 쌓게 된 거죠. 자, 무너뜨릴 때 다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양쪽으로 무너뜨렸었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마무리. 오른손, 오른손. 여기까지는 363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세 번째 컵을 오른손 무너뜨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가지고 왔을 때,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걸 오른손이라고 칩시다. 오른손, 왼손. 됐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6개를 쌓습니다. 그 다음 6개가 있죠? 이것도 6개를 쌓는 겁니다.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무너뜨릴 거예요. 양쪽으로 무너뜨릴 건데, 이번에 왼손 거를 덮어가지고 3개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컵 자체를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양쪽으로 무너뜨려 줄 겁니다. 오른손, 왼손. 하면 하나의 컵이 쌓아지게 되죠. 12개의 컵이 쌓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오른손 컵을 드는데, 오른손에 있는 컵은 그냥 내려놓는, 양쪽에 컵을 하나씩 내려놓을 건데, 오른손 왼손 내려놓을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컵은 이 상태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마시는 컵처럼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른손을 짚고 나서는 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오른손, 왼손. 됐죠? 반대쪽으로 돌리지 말고, 자, 오른손 거 잡고 안쪽으로 돌려서 내려주고, 오른손, 왼손. 됐죠? 자, 가운데 이제 10개의 컵이 남아 있는데요. 오른손에 5개, 왼손에 4개를 짚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면 4개가 쌓아져 있죠? 손에 3개 남습니다. 왼손 차례입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면은 가운데에 10개의 컵을 피라미드처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2개 양쪽에 있는 컵을 들고서 무너뜨려 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 2줄을 아까 이렇게 돌렸었죠? 손을 다시 잡고 올린 다음에 오른손이 가장 위에 있는 컵으로, 왼손이 두 번째 줄에 왼쪽에 있는 컵으로 먹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양손에 컵을 2개를 들고 있죠. 오른손에 있는 컵은 모두 들고 왼손에 있는 컵은 하나만 듭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무너뜨려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대로 3, 6, 3으로 돌아오는 경기가 바로 사이클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경쟁 심리를 부추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자 이렇게
경진을 부추기셔서 더욱더 이렇게 열의를 띨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생활 습관을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가정에서 하게 되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뒷정리하는 부분까지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 시켜 먹거나 해도 좋지만, 같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요리를 해보고 또 설거지도 각자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도 이제 이렇게 많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악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또 혹시 악기가 있으면 그 층간 소음이나 어떤 소음이 또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음악 같은 것도 찾아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또 불러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미리 곡을 정해서 두세 곡 정도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찬양 시간이 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야외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농구나 풋살, 배드민턴 같이 4인에서 8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등산이나 산책같이 자연을 활용한 그런 활동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 보기, 아니면 카페에서 수다 떨기, 아니면 사진 찍기, 맛집 탐방,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고 야외 활동을 하셔도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할 거 없이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활동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보상으로 교사가 미리 준비한 그 상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이제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교환하는 것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선물들 미리 준비해서 같이 선물 교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도 굉장히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또 이런 선물들 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즐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상과 아울러 중간중간에 이제 칭찬 같은 것들을 해주실 때 결과 칭찬보다는 그 아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크게 부르려고 비록 음이 안 맞거나 박자가 안 맞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면 더 이제 어깨가 올라가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과정을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드림 찬양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드림 찬양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해서 누가 이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금, 토, 주일 오전까지 이렇게 같이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저희는 2015년도에 이제 발대식을 해서 이렇게 치킨집에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전에 이미 저희가 교회에서 숙박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과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한두 명씩 더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꾸준히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대식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지금은 형제들이 되었고요. 단 한 명도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나간 그런 학생들 없이
지금은 형제들이 되어서 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을 매 금요일 저녁마다 집회 끝나고 장을 보러 갔는데 이때 굉장히 이제 교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트까지 나가는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교제들을 나눠요. 이제 가정에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든지,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특이한 상황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히 큐티를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제해 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트 같이 가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간에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랑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침에 이제 김밥을 싸는 장면인데, 제가 아침 식사를 같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매번 이제 아까 금요일 저녁에 장을 봤던 걸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뒷정리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또 요리도 해볼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리 식기도 세팅하고 뭐 설거지도 하면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 이제 아침 식사 먹고 나서 강의 시간 통해서 뭐 이때 복음이나 창조과학 이제 내용들을 전하기도 하고, 영상 만드는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형제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배우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학생들 또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 보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또 하루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 가서 하루 종일 또 즐겁게 노는 걸 통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도 되고 친밀함도 쌓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학생들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구석 캠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 뭐 침례탕 설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갈 까는 일,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학생들끼리도 더욱 친밀해지고, 이렇게 뒤에서 술에 끌어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협동도 하고 또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또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학생들끼리도 친해지고, 또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익이 되고, 교사와도 큰 관계 회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지, 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행을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들은 내용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구석 캠프라는 또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또 진행하는 캠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또 이 내용들을 또 실제로 해 봄으로써 또 각 교회 학생들에게 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모든 교사님들께서 또 열정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또 본으로 삼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